일단은 진도를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 다시 좀 하고 문제를 풀고 하여튼 그러면서 마치는 걸로 하죠. 알겠어요?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자, 일단은 페이지는 몇 페이지? 156페이지. 생명정보의 시스템 들어가죠. 자, 생명정보 시스템 마지막 챕터입니다. 수학학 1에. 괜찮아요? 매주 한 타임씩 막 나갔는데도 개강이 좀 늦어져서 그런가. 그쵸? 한 주 정도가 더 밀린 것 같아요. 선생님 보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맞아 아니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유전자, 여기는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어떻게 해서 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전자 많이 들어봤죠. 자, 유전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유전 정보는 DNA 속에 저장돼 있는데 이제 밑줄 쳐야 돼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막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일부가 유전자 A, 일부가 유전자 B다 이 말이에요. 괜찮나?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를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B를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런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역할을 막 하면 형질이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즉 밑에 있는 거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괜찮나? 밑에 있는 거. 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은 뭐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요것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밑줄 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갈색 털을 갖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그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 요소의 유전자래요. 괜찮나? 다시 멜라닌 합성 요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유전 정보에 따라 여기는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막 합성했나 봐요. 괜찮나요? 멜라닌 합성 효소. 그러면 합성 효소라는 놈이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이 막 지기능을 해. 지기능을 하면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단백질이 무슨 색을 나타내게 하는데 갈색 털을 나타내게 한다. 그러나 자, 여기 흰색 털을 갖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다른 효소라는 거죠. 효소에 대한 유전자. 괜찮습니까? 이 유전자가 막 발현하면 돼요? 이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요소를 적은 양으로 만드나 보죠.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멜라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멜라닌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보인다? 흰색 털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유전 정보에 따라 멜라닌이 합성 요소가 만들어지면 미안해.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지면 이 합성 요소가 뭐다? 단백질이다. 옆에다가 쓰셔야 돼.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괜찮나? 돼요? 자,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면 그러니까 갈색 털을 만들어내는 색소를 만들어내면 괜찮아 우리 몸에 색소를 만들어내면 털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르면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고 뭐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든 적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아예 종류가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든 됐나요? 자, 그렇게 만들어내면 걔네들이 막 지역화를 해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A가 발현돼서 단백질 A를 만들고 B가 발현돼서 단백질 B를 만들면 될까요? 이 단백질들이 무엇을 하게 되면 지역화를 하게 되면 유전 정보가 발현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어디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써 있는 이 두 줄이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세포 속에 핵 속의 DNA는 어떻게 존재할 거냐 이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핵에 괜찮아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뭘로 막 존재를 한대요. 염색사가 존재한대요. 이 염색사가 뭔데? 이 염색사란 DNA가 이렇게 있고요. DNA가 막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막 풀어지면 지들끼리 꼬이고 막 그러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지 말라고 뭐가 좀 필요해. 우리가 실 같은 것도 보관할 때 어떻게 뭐에다 보관해? 실패에다 보관을 하죠. 실패에다가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잖아. 그 실패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이 같은 단백질이야? 다른 단백질이야? 다른 단백질이지. 괜찮나?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는 거죠. 유전 정보에 따라 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유전 정보에 따라 유전자 A는 단백질 A를 만들어야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단백질은 사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서 이런 단백질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실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이런 게 막 풀어져 있으면 염색사. 괜찮나요?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이런 식의 염색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다?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괜찮아?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단백질이 지 역할을 하면서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핵심은 뭐다? 아, 유전자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다. 유전자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의 원리라고 합니다. 중심의 원리. 괜찮나요? 돼요? 아, 이거 쓰지 마세요. 밑에 있어요. 다시 생명 중심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생명 중심의 원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바뀌었다가 RNA로 전달됐다가 RNA에서 단백질로 만들어냅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DNA는 DNA로 계속 복제를 하면 세포 분열을 하죠. 괜찮나? 그러면 이 과정은 우리 복제되는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 이렇게 불러요. 괜찮나? 다시 전사 또 번역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막 하고 설명이 나오는 게 요 챕터의 핵심이다.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좀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좀만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유전병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유전병은 뭐래요? 유전병이란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무엇의 이상? 유전자 이상. 한 번 더 무엇의 이상?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DNA 염기들이 막 있을 텐데 그 염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뭐다 다른 일을 하니까 우리는 유전병으로 막 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찾았어요? 자,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옆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 될까요? 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좀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좀 이해한 뒤에 유전병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 괜찮습니까? 자, 우선 생명 중심의 원리입니다. 자, 생명 중심의 원리는 시험 문제가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애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여기 부분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내주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영상은 받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영상 받고 따로 보강 받아야 되는데 그쵸? 맨날 바빠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어때요? 수요일 날 오잖아요. 영화하러.
국어도 하지 않나요? 아, 국어는 목요일 날로 갔나? 아, 목요일 날로 갔구나. 그럼 뭐, 수요일 날 수업 전에 잠깐 보든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간에 생명 중심의 원리. 세포에서 이루어진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요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 것인데, 자, 여기도 써져 있네요. DNA가 RNA로 바뀌는 걸 뭐라 부른다? 전사. 그쵸?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한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전사.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핵 속에서 일어난대요. 자, 이 핵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봐봐야 돼. DNA가 이렇게 원래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네가 싹 하고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RNA를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싹 하고 벌어져요. 그러니까 DNA가 이런 식으로 막 벌어져.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벌어지면 RNA 합성 요소가 다시 한번 더 RNA 합성하는 놈이 여기에 염기 서열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나요? 염기 서열에 맞게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는 또 다른 RNA를 막 갖다 붙어요. 괜찮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갖다 붙고 얘네들이 쭉 하고 연결되면 R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느냐? 봐봐. 자, DNA가 아데닌의 염기는 괜찮아? RNA에서 원래는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보 결합을 하는데 RNA는 타이민이 없어요. 그래서 유라실로 이렇게 상보 결합을 합니다.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타이민은 당연히 무슨 염기? 아데닌으로 이렇게 상보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당연히 구아닌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보면 요 염기서열과 위에 있는 염기서열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럴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데닌이고 여기가 구아닌이고 사이토신 막 이러면 위에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위에는 상보결합을 해야 되니까 유라실이고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사라고 하지 않아요. 돼요? 그럼 뭐라 부른다고요? 방금? 전사라고 한다고. 전달하여 복사한다 뭐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 솔직히 맞지 않는데 괜찮나요?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상보결합을 하는 놈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전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얘가 어디로 빠져나와? 이렇게 핵의 구멍으로 이렇게 RNA가 빠져나와. 여기 DNA는 이중 나서니까 여기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RNA는 한 가닥이니까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리보솜으로 가겠죠. 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었잖아. 그치? 리보솜으로 가면 괜찮아? 리보솜이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더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 빨리 동글뱅이 네모 쳐야지. 요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우리는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잠깐 넘기셔서 페이지 몇 페이지 여기 어디 갔어? 58페이지를 잠깐 넘기셔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괜찮나요? 자, 보니까 여기가 전사와 번역이라는 파트예요. 괜찮나요? 자, 여기는 당연바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 과정을 이거 다 외워요? 아니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외우라고요. 괜찮아? 해석을 외우라고요.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는 놈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선 두 가닥의 DNA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닥을 전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중에 한 가닥을 전사했는데 타이민이 유라실로 갑니까?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가야지. 구아닌이 구아닌으로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전사 안 하고 위에 있는 게 전사된다라는 것을 상보결합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방금 얘기했네요. 상보결합 뭐라고요? DNA에 아데닌은 RNA에 뭘로 바뀐다고? 유라실로.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그 다음에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아데닌이 유라실로 이렇게 상부결합을 한 거야. 사이토신이 구아닌으로 이렇게 상부결합해서 붙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RNA를 쫙 하고 만들어내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RNA가 무엇을 DNA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 괜찮나요? 사실은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염기가 하나 네 가지가 존재하죠. 돼요? 근데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입니다. 꼭 필요한 게 20종이에요. 그럼 염기는 4개인데 20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아데닌이 무슨 아미노산, 구안이 무슨 아미노산 이렇게 지정하면 4개밖에 지정 못 하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염기 1개가 아미노산 하나는 안 돼요. 그럼 연속된 염기 2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라실이 아미노산 1을 지정하고 괜찮나? 그 다음에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그럼 아데닌 먼저 시작해서 괜찮나요? 아데닌 그 다음에 아데닌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아니죠. 요거 지금 8가지인데 앞에 또 구안인 앞에 나오는 거 4가지가 또 있고 사이토신 앞에 나오는 것도 4가지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총 16가지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16가지가 단백질 20가지를 아까 뭐라고요? 부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돼요. 이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코돈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어머, 그러면 선생님, 이 코돈 하나를 만들어내는 DNA도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이 DNA 3개의 염기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 불러요. 여기는 3염기 조합, DNA에서는 3염기 조합, RNA에선 코돈, 다시 DNA에선 3염기 조합, 여기서는 코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3염기 조합이라고 쓰시고. 자, 그러니까 3염기의 조합이 염기 3개, 연속된 염기 3개의 조합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주면 괜찮아요? 그 아미노산이 봐봐야 돼. 이걸 또 움직여주는 RNA가 또 있어요. 이 코돈에 맞게 아미노산을 갖다 옮겨주는 괜찮아? 옮겨주는 RNA가 또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통합과 원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그냥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온다라고만 생각해라. 어떻게 오는지는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다시 코돈 1에 맞는 아미노산, 코돈 2에 맞는 아미노산, 코돈 3에 맞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누구에 의해서든. 그러면 리보솜이 얘네들을 쭉 하고 연결해주면 그걸 뭐라 부른다?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겹치고 구부러지면 단백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긴 UGG잖아요. 그럼 여기서 UGG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앞 글자 U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G입니다. G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트리토판.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는 UUU네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UUU를 찾아, 페니랄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여기 와서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GC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GGC, 글라이신, 여기 있네요. 그쵸? 맞습니까? 어머나! 일부러 떨어뜨렸어. 다시. 자, GGC,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 글라이신이 와서 이렇게 덩컵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펩타이드 결합해주는 건 누구라고요? 라이보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라이보솜.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부터 다시 한번 밑줄 치면서 정리해 봅시다. 괜찮나요? 자, 유전 정보는 DNA 염기서열로 저장돼. 그렇구나. DNA 염기서열 중에 한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 염기서열 갖는 RNA가 만들어진다. 여기 밑줄 쳐야 돼. 한쪽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 염기 결합을 갖는. 밑줄.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 전사라고 했고, 이 전사라는 과정이 핵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제 RNA가 슉 하고 빠져나와서 소포체에 있는 라이보솜과 픽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라이보솜과 결합을 하고 RNA가 괜찮나요? 그 다음에 각각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운반되어 온다.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시켜줘. 누가? 라이보솜이.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그때부터 뭐다? 단백질이라고 한다. 빨리빨리 밑줄 치면서 따라오세요. 단백질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될까요?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봐봐야지. 전사에 이용된 DNA 염기 서열이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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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T, 그 다음에 뭐야? CGG, 맞아요? 그 다음에 GAA, 끝이죠? 자, 이렇게 막 염기 서열이 나와 있으면 봐봐야지. 3개씩 끊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나요? 물론 생투 들어가면 돼요? 경우의 수로 가야 돼요. 근데 통합과학 원에서는 아직 1학년이니까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3개까지만 자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째 염기부터 해석할 수도 있고요. 3번째 염기서부터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AAA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3개씩 잘라. 괜찮나요? 그럼 얘가 지정한 아미노산 누구야? 빨리 찾아. 라이신. 그 다음엔 GCT. 아, 미안해요. 아, sorry. 미안해. 이거 전산 안 시켰네. 여긴 DNA잖아. 그치? 타이밍이 왜 있나 했네요. 자, RNA로 바꿔줘야죠. 맞아, 아니야? 자, RNA로 바꾸면 여긴 뭘로 바뀌어야 돼? UUU. 그 다음에 CGA. 그 다음엔 GCC. 맞아요? 그 다음에 UU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UU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 누굽니까? 페닐알라닌. 맞아요? 페닐알라닌. 돼요? 그 다음에 CGA는 아르지닌. 그 다음엔 GCC. 알라닌. 네. 알라닌. 그 다음에 CUU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요. 류신. 괜찮나요? 그래서 류신. 자, 요런 식의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요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지 역할을 막 하면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건데 그럼 유전병은 도대체 뭐니? 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유전병.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병이 발생하는 원리. 됐나요? 자,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병이 발생하는 원리 발표 하나짜리입니다. 자, 뭐냐면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CTT래요. 괜찮나요? 그런데 DNA가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T가 아데닌으로 씩 하고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전사된 RNA가 원래 GAA인데 GAA를 찾으면 뭐예요? 글루탐산이잖아. 맞아요? 글루탐산. 그랬는데 CUA로 바뀔 거 아닙니까? A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전사시키면 GUA죠. GUA 누구예요? GUA 어디 갔어? GUA 여기 있네. 발린으로 바뀌는 거죠. 발린. 여기가 글루탐산이었는데 너가 발린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미노산 하나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괜찮아요? 바뀌게 되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합성된대요. 한 번 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중간중간 뚝뚝뚝뚝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쭉 이어지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원래는 정상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그치 원반 모양. 근데 여기는
남 모양으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이상형질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유전병이라고 한다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면 다시 한 번 더 염기서열이 하나가 바뀌면 이렇게 비정상 유전병이 만들어질 수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염기가 하나가 띵 하고 바뀌었을 때 괜찮아? 바뀌었을 때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전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 정도 바뀌었을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염기 4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였는데 여기가 GGA였는데 괜찮나요? 살짝 바뀌어가지고 GGG로 바뀌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얘는 돼요? CCU가 되는 거고 코돈이 이게 DNA라면 됐나요? DNA가 이렇게 살짝 여기 부분이 살짝 바뀐 거잖아. 근데 이제 RNA로 전살시키면 CCU고 여기도 뭐예요? CCC잖아. CCU나 CCC나 둘 다 여기는 플로리 지정하고 여기도 플로리 지정하잖아. 맞아 아니야? 지정한 아미노산이 똑같잖아. 염기가 바뀌었는데 지정한 아미노산이 똑같잖아. 그럼 돌연변이가 생겨요? 유전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지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돈이 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만들므로써 유전병이 발생하는 빈도를 좀 줄였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되게 똑똑하네요, 얘네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밑에다가 조금 정리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이쪽으로 오면 돼요? 한 개의 코드는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거 쓰셔야 돼요. 한 개의 코드는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 그런데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도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괜찮아요? 여러 개. 될까요? 그 다음에 위에 지금 여기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UAA하고 UGA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여기. 될까요? 이 연결 멈춤이라고 왜 써져 있냐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없어져야 단백질이 계속 연결되다가 이제 탁 하고 끊어지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 부르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괜찮나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코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코돈이 있다. 됐나요? 옆에다가 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돈이 있다. 됐어요? 됐어요? 다 썼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서 밑줄 치면서 정리해 봅시다. 됐어요? 네. 자, 여기 이제 밑줄 여기까지 쳤죠, 아까. 그쵸, 그 다음 페이지. 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정보. 괜찮나요?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고 있다. 네 종류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시, 타이민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져 밑줄 치고요.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까? 돼요? 그래서 염기 하나는 4종류, 2개면 16종류, 3개면 64종류. 그래서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어. 그래서 연속된 3개를 조합하면, 염기 3개를 조합하면 유전부호가 만들어져서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어졌다. 밑줄을 쳐두시고. 그러면 그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DNA 있으면 3염기 조합, RNA 있으면 코돈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DNA에 있으면 3연기 조합, RNA에 있으면 코돈이라 한다. 괜찮나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코돈표 있잖아요. 그 코돈표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대요.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인즉슨 사람의 DNA를 어디다가 심었더니 쥐새끼한테 심었더니 쥐새끼한테 발현이 되더라 이거야. 사람의 DNA를 봐봐야 돼. 특히 대장균에다가 넣었더니 대장균이 막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다가 합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대장균이 뭐를 막 만들어내요. 사람의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요. 돼요? 그래서 인슐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슐린이 굉장히 싸진 거죠. 어머나 세상에.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 증거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전사 동글뱅이 치고요. 자,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DNA 이중 나선 중에 한 가닥, 한쪽 가닥을 틀로 하여 밑줄. 그 다음에 DNA 염기에 상보적 염기를 갖는 그 상보적 염기는 어디 있다? 이쪽에 있다. 요것도 별표 하나. 괜찮나요? 그래서 특히 아데닌이 유라실로 바뀐다. 동글뱅이, 동글뱅이. 괜찮나요? 자, 이렇게 상보적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RNA가 만들어지므로 우리는 누가 전사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번역 RNA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전사된 RNA가 라이보솜과 결합한 후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순서대로 연결되어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이 지역화를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말했던 지역화를 하게 되면 갈색을 만들어내든 흰색을 만들어내든 막 이렇게 형질이 발현된다란 뜻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조금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디다가 좀 동글뱅이 쳤으면 좋겠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얘가 접히고 구부러지면 단백질,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요것도 의외로 조금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 문제를 풉니까? 개념 섭속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고! 자, 교재 몇 페이지? 자, 160페이지 9번 문제부터 자, 풀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죠. 괜찮나요? 9번, 10번, 11번. 자, 그림은 어떤 이중 나선 DNA 염기서열의 일부와 이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서열이다. 봐야지. 윤화실이 있고요. 구아닌, 구아닌이 있어요. 구아닌, 구아닌이 구아닌, 구아닌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닥 2, 그러니까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아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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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그래서 걔가 전사돼서 유라실, 구아닌, 구아닌, 유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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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전사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전사 가닥은 가닥 2겠어요.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가닥 1과 가닥 2 중에 전사에 이용된 가닥은 가닥 2.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 상보적 염기서열, RNA의 상보적 염기를 갖는, 미안해. DNA의 상보적 염기를 갖는 RNA가 RNA로 전사되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보적 염기, 상보적 결합? 상보적 염기를 갖는, 결합하는 RNA로 전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이제 10번으로 갈까요? 네. 자, 10번.
자, 10번. 유전정보 흐름에 대한 설명이다. 괜찮나요? 자, DNA, 뭐, 이렇게 전달했고요. 봐봐야지. 아데닌이 아데닌으로 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타이민이 아데닌, 아데닌 유라시. 아하, 이게 전사고, 위에 있는 게 전사. 그러니까, 그러면, 요 GGC를 이용해서 이쪽에 CCG가 되었구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거 보고서 염기세를 판단해도 되고요. 괜찮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전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번역이 되는 거고, 괜찮아? 번역이 될 때 이렇게 세 개씩 잘라내면 되는 거고,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기억의 염기 사이는 CCG다. CCD 맞고요.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코돈 요거죠. GCA. 코돈이니까 GCA야. 만약에 3획기 조합하면 위에 있는 거 써야 돼. CGT.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GCA가 맞네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에서 가과정이 아니라 나과정이 일어나죠. 괜찮나요? 그래서 기억니은 답 몇 번?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음 11번 갈까요? 자, 우선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한 개가 바뀌어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바뀌면서 글루탐산이 정상인데 발린으로 바뀌었다. 비정상 아미노산. 괜찮아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졌다. 이 말인 거죠. 자, CTT는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니 CTT는 DNA에 있는 거니까 코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코돈이라 할 거면 GAA라고 하든가, 괜찮아? CTT라고 얘기할 거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해야지. 괜찮아? DNA 삼염기 조합. 그 다음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정상 헤모글로빈과 같다. 아니, 종류가 달라진 거지. 글루탐산이 발린이라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개수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수는 같다가 맞아요. 괜찮나요? 아미노산의 개수. 그 다음에 DNA 염기 한 개만 바뀌어도 비정산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쵸? 염기 하나만 바뀌었는데 비정산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니은디귿 답 몇 번? 4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좀만 더. 페이지는 그 다음 페이지 3번이고요. 그거는 우리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네. 정청. 자, 실력업 옆에 있는 3번이고요. 이게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봐봐야지. 100회의 염기 쌍으로 이루어진 이중나선. 그럼 뭔 말이야? 여기 몇 개 있다. 이렇게 쭉 해서 100개가 있고, 여기도 쭉 이렇게 해서 100개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이게 이제 DNA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전사했다. 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전사했으면 여기도 몇 개여야 돼? 100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둘이 여기도 아데닌이 있고 여기도 구아닌이 있고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 여기도 아데닌이 있고 구아닌이 있고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을 거예요. 그쵸? 상부결합을 했다면 요 개수만큼 요 개수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요 개수만큼 요 개수가 나와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이토신의 개수와 구아닌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구아닌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여긴 유라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어요. 그럼 유라실이 0인짜리 요거는 DNA란 얘기고 그쵸? 맞아요? 유라실이 존재해 너 그럼 RNA란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둘은 상보결합을 해야 된다니까 둘은 상보결합. 요거 DNA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 23개면 타이민이 23개고 타이민 19개면 여기가 19개다라고 했잖아. 아데닌이.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구아닌이 31개면 여기가 31개고 사이토신이 27개면 구아닌이 여기 27개여야 되겠지. 괜찮나? 그럼 둘 중에 누구를 전사했을까? 이걸 판단해야 돼. 선생님 뭐라고요? 구아닌이 구아닌으로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구아닌 31개인데 31개가 나오면 돼요? 안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23, 뭐 예를 들어 어디 갔어? 아이씨. 네. 타이민 17개, 19개인데 유라실이 19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 여기는 아마도
요 31개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걸 전사한 것 같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데닌의 개수가 19개니까 유라실이 19개였구나. 괜찮아? 구아닌이 27개니까 여기 사이토신 27개겠구나. 그 다음에 사이토신 31개니까 여기 구아닌 31개구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민이 23개니까 여기 아데닌이 23개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와 나를 합쳐서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까? 가와 나를 합쳤을 때 아데닌과 구아닌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아데닌은 총 몇 개가 있고요. 23에다가 19개 더해야죠. DNA 양쪽 다 있으니까. 그쵸? 42? 괜찮아? 그럼 구아닌은요? 58? 58? 둘이 더하면요? 100 나오죠? 자, 둘이 합쳐서 몇 개? 200개. 그럼 200개 중에 100개네요, 얘가. 몇 퍼센트? 50%. 될까요? 근데 이게 DNA에선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타이민과 사이토신의 합도 이럴까요? 네, 사이토신과 타이민의 합은 똑같이 얘랑 42 똑같을 거고, 타이민의 합은 얘랑 똑같이 30이라고 27의 합일 거고, 그럼 둘이 똑같이 또 100 나오니까 이것도 50%겠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데닌과 사이토신 또는 타이민과 구아닌이 모두 다 요거랑 같다라는 숫자가 이해가 됩니까? 가와 나의 합에서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 적은 많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다가 가가 아니라 누구였다? 나였다. 괜찮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디옥시라이보스. DNA니까 디옥시라이보스 갖는다 맞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기억은 아까 얼마였어? 19. 그 다음에 리을이 얼마? 27. 그 다음에 니은은 얼마? 니은은 27. 그 다음에 디귿은 얼마? 23. 그러면 1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작다네요. 괜찮나요? 대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나요? 당. 인산당 염기에서 당. RNA는 당으로 뭘 갖고? 라이보스를 갖고, DNA는 당으로 디옥시라이보스를 갖죠. 이거 우리 언제 했어요? 맨 처음에 DNA 핵산 배울 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까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시험 볼 때는 다시 외워야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정리.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거기 실력업 161페이지까지 풀면 돼요. 오늘 지금